지금 만약 로마 시대인데 내가 지금 리더로 있잖아? 다 죽었어 그러면. 황당할 데가 없잖아. 그럼 사람이 복종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때? 대표님, 오늘 주제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투나 화법인데, 조직에서는 언어나 소통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되는 말투나 행동은 뭐가 있는지. 우선은 뭐 그런 거 있지. 잘 되면 네 탓이고 안 되면 내 탓이다. 그래서 어려운 건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게. 잘 되면 네 탓이라고 해서 나한테 되게 손해가 일어나나? 사실상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나를 보고 생각해보면 잘 되면 뭐 당신 탓이야 라고 해서 사실 내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고, 안 됐을 때 내 탓이야 라고 해서도 별로 손해볼 게 없어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을 느끼지. 손해를 볼 것 같거든 뭔가. 안 된 건 내 탓이야 이러면. 근데 사실상 그래도 안 된 게 예를 들어 네 탓이야 라고 해. 그렇다고 나한테 뭐 플러스가 생기나? 그래 미안하다 내 탓이야. 돈을 줄게 뭐 이러나? 악감정만 생기거든 사람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대표님, 그런 분 있잖아요. 잘 되면 네 탓이야 라고 했는데 진짜 자기 탓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 어떡해요?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저는 그러면 약간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가 배알 꼴릴 것 같은데. 배알은 꼴릴 수 있지만 그래서 나한테 무슨 피해를 주냐를 생각해보자는 거야. 내가 배알은 좀 꼴려. 근데 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럼 얼마나 더 도움을 주겠어. 그리고 사람이 그렇거든. 이게 나에 대한 고마움이나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를 원해 보통. 그걸 몰라주는 놈들을 도와주기 원치 않아 보통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게 너 말대로 너무 선을 넘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되게 와전되게 말을 하고 다녀. 뭐 그런 거는 좀 커트를 칠 필요는 있어. 너무 도가 지나치고 너무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근데 세상이 참 재밌는 게 아무리 그래도 알더라고 주변에서는. 이게 얘 탓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렇더라고 사람 살이가. 만약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탓이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럼 그게 맞더라고. 그리고 나만 모르는 거야 그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평가를 해? 그러면 또 그게 맞는 경우가 많아. 그럼 내가 이제 돌아볼 때지 그러면. 내가 이게 너무 간과했나 저 사람의 역할을?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그러면 또 다른 말투나 화법은 뭐가 있나요, 대표님? 그리고 이거는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되게 확신이 있어 말하는데, 뭐 리더라는 게 그렇잖아. 이거 맞아, 따라와, 잘 될 거야, 이런 확신을 줘야 되는 건 맞잖아. 근데 그 분야 외적인 거에 있어서는 되게 좀 말조심들을 하는 것 같아. 어떤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이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둘 다 주는 거지. 단기적인 리더들은 그냥 모든 게 다 할 수 있어. 모든 게 다 나를 따라오면 돼. 사실 이러면 거의 사기거든. 이거는 사기꾼들이 많이 하는 언행이야. 이게 따라오세요, 뭐 의심 갖지 마세요. 합리적인 어떤 바탕선에 있는 질문을 해도 그런 질문을 하시면 벌써 의심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진정한 리더들이 하는 행동들은 아니거든. 협잡꾼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지. 뭔가 계속 옆에 가두리를 치고 앞만 보게 만드는. 근데 정말 사람을 많이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내 분야에서 내가 100% 확신이 있는 거에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열려있지. 그리고 심지어 자기 분야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100%는 없잖아. 그걸 다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지. 100%라고 하는 건 사실 사기야. 세상에 100%가 어딨어. 그냥 워렌 버핏도 틀리는 세상인데. 그렇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리더들이 많더라고. 오히려 세상 살다 보니까. 무조건 확신보다도 이제 약간 이 사람에게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헛된 희망을 품어주지 않는 거네요.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뭔가 같이 여러 명이서 주도해서 하고 싶어.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업이라는 게 뭐 100% 잘 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런 사업은 없어. 그러면 그때 그거를 이건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될 거니까 다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제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 최선을 다할 건데 잘 될 가능성이 이만큼 높지만 어쨌든 손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으면 들어오세요가 맞지. 그래야 이 관계가 안 깨지잖아.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지 이제. 이해됐습니다. 가능성과 비전. 네. 책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끊어줘야 되고. 대표님, 또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리더가 분위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리더가 되게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 그게 싫으면 나가는 사람은 생기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 분위기를 충분히 조장할 수 있고, 되게 화기애애하게 만들려고 하면 되게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쉬운 건 공포야. 분위기를 다크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되게 막 소리쳐서 이 긴장감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 되게 쉬운 방법이거든. 근데 그런 리더십이 지금은 그렇게 촉망받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반대로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렵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그래서 리더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말을 함에 있어서도 뭔가 문책이나 질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업무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자리를 만들거나, 혹은 어떤 목표를 같이 한번 모으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옛날엔 이런 것들이 먹혔단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막 20살 때만 해도 어디 영업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앞에서 목사님 같이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 아침에 조회를 하면서도 뭐 으쌰으쌰를 하고, 뭐 우리 전에는 더 했지. 우리 전에는 막 체조를 했으니까 회사 나가는 아침에 그런 것들이 이제 먹혔는데, 지금은 시대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대가 됐어. 그런 강력한 리더십,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잘 안 먹힌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의 리더들은 그런 좀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좀 부드러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리더들이 그리고 보면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리더십이 약간 시대와 트렌드를 따르네요. 그치. 그럴 수밖에 없어. 제도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대표님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공포를 조성했을 때 잘 되고 효과적인 게 왜인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마를 좋아하니까 로마 예를 많이 드는데 지금 만약 로마 시대인데 내가 지금 리더로 있잖아? 죽었어 그러면. 그렇잖아. 다 죽었지 벌써. 한 3명 죽이면 말 잘 들을 거 그다음부터. 말을 안 들어? 야 너 죽어라. 4명이 딱 죽여. 그럼 말을 잘 들을 거 아니냐. 얼마나 편해 그러면 사실. 제일 편한 방법이야 이게.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 이제 시대가. 인류애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의 폭력이 용인되던 시대였고 대기업 회의실에서 잿더리가 날아다니는 시대였으니까 네. 머리가 터져서 나오고 이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시대를 겪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약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 폭력성이나 어떤 정보 비대칭이 있을수록 공포가 잘 먹혀. 내가 항변할 데가 없잖아. 북한이 왜 그런 1인 군주 체제가 말도 안 되는 체제잖아. 얘가 맘만 먹으면 사람들을 막 죽이잖아. 이게 먹히는 이유는 뭐야? 얘네들이 정보에 항변할 데가 없어. 항변하면 죽어. 뭔가 누군가한테 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뭐 제가 이래요라고 해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항변할 데가 없잖아. 그럼 사람이 복종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때? 누가 나한테 예를 들어 욕만 해도 신고하면 너가 모욕죄로 벌금을 내야 돼. 그거 한 10번 내면 징역 갈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계속 반복하면. 그런 안전장치들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공포가 먹히지 않지. 그거에 이제 더 힘입어서 사회 트렌드가 그런 거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갖고 있단 말이야.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문신 육수층이 이렇게 되게 비하가 되진 않았었어. 아 맞아요. 엄청 잘 먹히는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그냥 무서운 사람이었지 네. 놀림감이 되진 않았었단 말이야. 이제 시대의 흐름이 점점 변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놀림감이 되는 세상이 됐고 그런 이제 억압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점점 그런 리더십이 설 길이 없지 지금은.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기술적인 측면들, 지금 앞에 얘기했던 것들은 좀 이제 F적인 측면이잖아. 감성적인 측면이란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차가운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하면 일단은 많이 들어주는 거.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끌어내서 많이 들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명령형보다는 권유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뭔가를 해보다는 하자도 결국은 얘만 하는 거야. 이게 되게 함정인데 자 우리 같이 해보자. 김대리 우리가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얘만 하는 거야. 김대리가 하는 거야. 근데 김대리 이거 해 보다는 훨씬 사람을 동기를 좀 자극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 뭐 말꼬리를 이제 막 끌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들이 있지. 그런 것들은 근데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차이가 좀 있어.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교육은 받지 않았을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물론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기술적인 측면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나름의 뭔가 히스토리가 있더라고. 뭔가 보고 자라온 거나 아니면 뭐 육감인 건가요?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웅변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해가지고 뭐 발표를 도맡아서 했다든지 뭐 이런 나름의 그 베이스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으로 체득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도 그게 늘더라고. 강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혹은 뭐 교회 목사님이나 뭐 아니면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감동을 주잖아. 종교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 주는 감동이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 그걸 목사님들은 거의 뭐 일주일에 3-4번씩 하잖아. 너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주제 짜는 것도 힘들지 지금.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토요일 일요일에 그리고 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기도해줘야 돼. 그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 감동을 줘야 되잖아 상대방한테. 예시를 들고 뭘 하면서 그걸 평생을 하잖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당연히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스님들도 마찬가지야. 스님들도 이제 말씀 잘하시는 스님들은 그 스킬이 엄청나.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좀 체득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아니면 되게 전문적인 교육을 열심히 받았거나 어쨌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대표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리더십이 있는 말이라는 건 사실 되게 거창한데 그런 것 같아. 이제 나보다 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뭐 그 정도가 아닐까?